피고가 검찰 입장에서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범죄는 드랍시켜 버렸어요. 내가 이건 죄를 안 묻겠다. 그 대신 이 하나만 너 죄를 형범죄로 너 일단 기소해서 재판 받아라. 뭐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검찰에서 딱 세 번째만 죄로 딱 잡아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겠죠. 그런 형태. 그래서 청문 절차에서 이제 피고가 이제 뭐라고 이제 증언을 했냐면, 본인이 자 2개월친 그죠? 그래서 그죠? 용역계 대가로 내가 막 만불을 지불했다. 내가 그거 2개월 동안 내가 그 지금 본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 뭐 하여튼 뭐 업무 목적으로 썼는데 그 만불을 빚진 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뭘까요? 그 금액을 내가 합의금에서 내가 인출한 거다. 왜냐하면 그 사건과 관련된 소송 비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인출한 거다. 여기서 컨딘전시 피라는 건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컨딘전시 피. 우리 보통 위급하다는 뜻인데 이게 위급. 근데 이제 우리가 변호사들은 이제 그 소위 그 클라이언트 자체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런 게 확실하게 손해배상액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이제 본인이 와서 내가 돈 없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소송을 진행하고 나중에 갈라먹는 거거든. 보통 본인 돈 내거든요. 소송비용 얼마 내고, 자, 이 소송비용 뭐 $10,000 낸다, $20,000 낸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승소하게 되면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데, 컨디션시피는 뭘까요? 아예 그냥 보통 이제 30% 변호사들 33%까지 보통 먹고 어떤 경우는 뭐 40%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이 사건의 소송을 우리가 맡기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가 좀 니네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다 하고 나중에 돈 나온 거가 갈라먹자는 뜻이거든. 이게 이제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컨틴전시니까 뭐 이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가든 중간에 어떻게 돼요? 합의로 이 소송이 종결되든 뭐 관계 없어요. 뭐 떨어지는 비용은 그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이건 뭐 서로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교통 상해 사건들이 많죠.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근데 본인 자체는 뭘까요? 자, 이게 배시한테 지불한 금액 자체는 내가 뭐 이 개인 상해에 대한 뭐 그죠? 이게 뭐 이 의뢰에 대한 뭐 비용이 아니라고 이제 거부한 거예요. 용역비지 내가 이게 뭐 내가 이 피를 갈아먹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이제 이러한 진술 내용 그죠? 협약 내용을 이제 제출하고 나서 배시라는 사람이 뭘까요? 이 러시안 그죠? 피고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증언 내용이 반대가 된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요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이 소위 레스판던트에 대한 그 증언 내용에 대해서 이건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분 소위 배시의 이야기하면 뭘까요? 바로 이러한 레스판던트하고 완전히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죠? 비서도 하고 통역 업무도 포함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운영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매달 5,000불을 지불하기로 했고, 사실상 그리고 이와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상 10,000불을 내가 더 받을 게 있었다 할 얘기죠. 10,000불을 받을 게 있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10,000불 자체는 뭘까요? 이러한
변호사 그죠? 업무와 관련된 의뢰비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이게 결국 이제 사기죠.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깨끗하게 이게 내가 그렇다고 인정했으면 깐딱 끝나는데 본인한테 이제 설득했겠죠. 배 씨한테. 근데 배 씨가 딱 이제 말을 바꿨죠. 결국은 이제 원래 그대로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스테이트 바에서는 뭐라 할까요? 스테이트 바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그 레스판던트의 그 증언 내용을 받아줄 수 없는 거죠. 거짓말 하니까. 특히 이 지불액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의문점을 제기했냐면, 이 법원에서까지, 그죠? 여기서는 뭘까요? 어드밴스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드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니, 그걸 주장할 것도 아닌데, 그냥 순순하게 응하면 되지. 왜 넌 이렇게 법원에까지 와서 네가 이렇게, 덤벼들어? 라고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고, 스테이트 바 코트에서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자, 저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직하지 않다. leg of cando니까 변호사로서의 그 어떤 정직성, 이게 부족하다. 이 부족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NPR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부도덕과 관련된 것이다. 정당화된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판시한 거예요. 당신의 행위 자체, 그 자체죠. 이게 leg of cando죠. 정직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부도덕 결과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기록에 의하면, 자,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스테이트 바 코트에 우리가 소위 부도덕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자, 사실상 피의자 자체가 허위로 증언을 했고 사실상 부도덕한 죄를 졌다는 사실을 뭘까요? 우리가 이러한 스테이트 바에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우리가 제출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출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증을 못한 거야. 스테이트 바에서 입증을 해줘야 돼. 야, 지금 어떻게 해? 법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이런 나쁜 자식이 있나?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는데 스테이트 바에서도 잘해야 되는데 스테이트 바에서 뭘까요? 제대로 서류를 꾸몄어야 돼. 입증을 제대로 해야 돼.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런 변호사의 부도덕한 증거에 대해서는 뭘까요? clear and convincing. 에비던스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입증을 못한 거야.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뭐 있죠? 그죠? 비욘드 리저널 다툼은 이건 형사적인 문제고, 우리가 이제 재산법이라든지 우리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신탁 문제라든지 그죠? 재산 문제 이런 문제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1단계가 뭐죠? 그렇죠. preponderance evidence죠. preponderance evidence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증거 입증 책임이 그보다도 굉장히 높은 단계, 또 이건 아예 높은 단계 되겠죠. 그렇다고 이것이 뭐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포멀라이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증을 어느 정도 강하게 두텁게 해야 되느냐,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보다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이제 clear convincing evidence인데, 이 자체가 본인이 허위로 증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도덕한
죄를 졌다라는 사실은 뭘까요? 기록에서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이렇게 추려서 자료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한 거죠.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테이트 바이어스 뭘까요? 사실상 입증 책임이 스테이트 바이어 있죠. 당연히 스테이트 바이어스 우리가 크리어 컨빈싱 에비던스로 본인이 이러한 부도덕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원에서 뭘까요? 스테이트 바이어스 결국은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스테이트 바 코트에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존중할,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그걸 존중하죠. 우리는 따른다. 일반적으로 따르지만, 그죠? 스테이트 바 코트에서 했던 일반적인 우리가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따르지만,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자, 이 피의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청문 그죠? 위원이죠. 히어링 오피서 청문위원 자체가 이러한 입증 책임을 적절하게 적용을 하지 않은 거죠. 청문위원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청문위원 자체가 적절하게, 왜냐하면 청문이라는 건 청문위원이 대부분 다 변호사들이겠죠. 변호사, 판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일련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문 과정에서 적절하게 입증 책임을 적절하게 적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리스판던트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왜 본인이 한 번에 이렇게 딱 그죠? 그죠? 만불, 아까 얘기한 만불을 내가 지급한 거, 그 얘기, 왜 그런 얘기를 내가 주장하는지. 히스 벌저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 얘기죠. 자기 스토리죠. 내가 왜 그걸 딱 원 페이먼트 내가 했는데 딱 하나만 한 거 아니냐. 이 하나 딱 한 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왜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인 설명이 없냐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죠. 이 한마디로 좀 구체적으로 왜 만불 받았으면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있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두 줄로 우리가 죄로 딱 명기해버리니까 우리가 입증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위 사실관계 외에, 그죠? 사실관계 외에 딱, 그죠? 본인이 하는, 그죠? 한 번만 지불했다는 그 내용을, 그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우리가 설명이 부족하다, 없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좀 라고 했으면 더 쉬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It would have been easier. 뭐 했으면 쉬웠을 것이다. 자, 이러한 그거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마케팅에서 의뢰한 거에 대한 내 책임을 인정한다. 그죠? 인정한다라고 했으면 더 쉬웠을 것이다.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내 책임은 내 인정했다. 인정을 수긍한다라고 했으면 좀 쉬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리스판던트가 이제 주장이 뭘까요? 바로 이제 이러한 본인이 서명했던 그러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이제 자신의 이 소위 정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해요? 본인이 주장,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가 뭘까요? 이노선트하다. 하나만 지급했다. 한 번만 지급했는데 뭐 그것도 뭐죠? 한 번만 이제 사람을 용역비로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한 계속 그 얘기를 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처음에 진술 내용과는 소위 상충되지 않는다. 다른 부분은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안다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문 절차에서 조금 완결성 있는 내용의 우리가 조서를 받았으면 문제는 간단했을 텐데 이렇게 입증 책임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본인의 그런 윤리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어떤 결정은 당연하게 입증 책임이 클리어 컨빈싱 에비던스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고 여기는 뭐가 포함되냐면 어떤 결정이 포함되냐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이 증인의 증언 내용 자체가 증인이 거짓말한다든지 증인이 정직하지 않다든지 이런 결정 내용이 포함돼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이게 첫 번째 컨덕트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쓸 때는 두 번째 판례의 내용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 중간에 이제 콤마가 이제 빠졌네. 여기 되네. 자, 나는 솔직하게 그들을 믿고서 잘못됐지만 착오죠, 착오. 나는 그런 것 같았는데 내가 착오구나. 우리 법에는 착오는 뭘까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내가 그거 아닌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의사 표시하고 내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갔을 때 의사 표시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거래가 뭐예요? US 달러로 분명하게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홍콩 달러로 돼버렸어. 그럼 내 의사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 표시가 결여된 거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onest belief니까 나는 오로지 믿고서 잘못됐지만 잘못된 거야. 근데 오로지 믿은 거야. 이 법이 잘못이 아니겠지? 하지만 이게 진실로는 믿고서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진실로 믿고서 하지만 이게 착오이라는 것은 뭐야? 착오는 뭘까요? 착오는